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앱 만들기 저자입니다. 어, 우선 안드로이드 도서 구입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책은, 이번에 발행된 책은 그 이전에 그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는 그 툴이 그 이클립스였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변경이 됐습니다. 구글에서 직접.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위해서 만든 툴이고요. 그래서 이전 책들은 이전에 나온 책은 그 이클립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나온 것과는 많이 그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틀려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새로 기존의 이전 책에서 설명됐던 그런 소스들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설명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스도 어떻게 구성하는지 파악해가는, 예, 그런 의미로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개정판 이전에 책을 보셨던 분들과,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사신 분들은 이 책을 보셔도 어차피 그 시작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전에 한번 그 이클립스 기반으로 해서 책을 사셨던 분들은 한번, 보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바뀌었구나라는 거에 대한 좀 이해를 좀 쉽게 하실 것 같고요. 우선은 이번 책을 처음 사신 분이나 이전에 사셨던 분들 전혀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비중이 좀 크다,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은 기초 입문서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그냥 볼 수 있는 마이티 쪽의 기획자라든지 개발자, 개발도 이제 웹이라든지 서버 개발자,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말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외에 개발하셨던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입문서고요. 기획자 그다음에 IT 쪽의 모든 종사자분들이 모바일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앱은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의 좀 개발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자바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아무래도 이 자바 언어는 굉장히 많은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바일 관련돼서 일부만 발췌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과 분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자바에 대한 공부는 별도로 또 하셔야 됩니다. 이 책에서는 자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긴 했지만 그게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다루고, 이 책에서는 안드로이드의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대한 그 앞에 포지션들을 좀 다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 이제 이런 독자분들이 계신데 이 책을 사서 나는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될 거야, 입문 정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수준들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 책 말고도 시중에는 입문이라는 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개발이나 모바일 환경 쪽에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만들었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개발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 책 말고 별도의 약간, 입문서라고 돼 있는 기본적인 어떤 좀 책도 두껍고 좀 더 비싸고 하는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그런 책을 보시기 전에 좀 기본적인 아주 기초 입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다 기초 입문서라고는 하지만 언어, 그 다음에 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 그게 그 책이라든지 책 분량이라든지 어떤 그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제한적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난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기초적인 개발자가 될 거야. 기초라고 하면 2, 3년 정도의 개발자라고 하면 기초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욕심이 계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고 또 다른 기초 입문서를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난 지금부터 좀 개발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 그래서 기초 입문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책 말고 약간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책을 보시기를
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의미는 그냥 IT 쪽에 모든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개발자, 기획자 할 것 없이 뭐 디자이너까지 이 책을 그냥 보시면 모바일은 이런 구성을 하는구나. 안드로이드 앱은 이렇게 짜여주는구나. 뭐 기본적인 뭐 어플리케이션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정도에 대한 목표를 갖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참조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전에 그 안드로이드 개발은 그 이클립스라는 그 개발 툴로 뭐 통합 환경 툴이라고 하는데 그런 툴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책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애플은 엑스코드라는 툴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 앱, 뭐 아이폰 앱 이렇게 별도로 그러니까 아이폰 앱을 개발하려면 뭐 거기에 맞는 다양한 또 환경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그 개발자들을 위해서 그 엑스코드라는 그 뭐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툴을 처음부터 소개를 해서 그 애플 앱 개발자들이 그걸 만들게 시작을 했었고요. 안드로이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스티브 잡스가 그 좀 처음에 시작에 대한 너무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좀 급조한다는 뭐 그런 생각도 좀 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시중의 IT 개발 환경 툴은 뭐 이클립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뭐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그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해서 안드로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을 제공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1, 2년 전에 작년 1, 2년 전부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뭐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고 뭐 제 책에 앞에서 설치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설치를 하시고 앞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제 요 전 버전은 좀 속도가 좀 많이 느렸는데, 요거는 좀 약간 좀, 빠른 속도로 제공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전 2.1.2고요. 이 책이 나와서 아마 이 설명을 좀 들으실 때는 좀 더 윗버전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제가 이 툴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시작을 딱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런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기존 안드로이드 PC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여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면 최근에 그 실행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안 나오면 어떻게 이 화면을 나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이걸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처음 화면이고요. 버전에 대한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앱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 기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불러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있는 임포트 프로젝트는 그 이전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요 이전 버전이 이클립스 환경에서 그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만든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이클립스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한 그 툴 환경은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좀 맞춰주기 위해서는 한번 좀 그 개선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불러와야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환경에 맞게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클립스로 만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있다라면 임포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처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네임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은 today 한글은 일단은 입력이 안 되고요. I am app 1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다음을 이렇게 딱 진행을 하려고 하면 예 다음 또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타겟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면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안드로이드 앱은 어떤 플랫폼 어떤 그 타입을 갖고 있냐라고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뭐 그 폰 또는 태블릿, 그 다음에 뭐 웨어, 그 다음 TV, 안드로이드, 오토, 뭐 글래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 디바이스인지는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왜 폰과 태블릿이 이렇게 같이 있냐면 뭐 아이폰이나 이게 좀 사이즈에 대한 부분인데 폰, 뭐 태블릿 부분들은 왔다 갔다 이렇게 태블릿도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사이즈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폰과 태블릿은 별로 별반 그렇게 어떤 크기에 대한 약간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웨어러블 뭐 TV 뭐 글래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개발을 하고 하는 것도 제공을 하지만 이 채권은 좀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폰과 그 태블릿용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면 이제 뭐 이 템플릿에 대한 선택인데 여기 보시는 템플릿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여기 빔 프로젝트 뭐 기본적인 뭐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지도 그다음에 뭐 로그인 액티비티 뭐 왜냐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보면 이런 기본적인 템플릿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줘야지만 아무래도 뭐 개발자들이 좀 편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뭐 애플 엑스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템플릿을 제공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게 뭐 없어도 뭐 다 작성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개발자들이 다시 또 별도로 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주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뭐 디바이스가 있다고 하면요,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태블릿을 제공을 해주겠죠. 여기 보시면 뭐 세팅 액티비티, 탭드 액티비티, 그 다음에 뭐 마스터, 그 다음에 스크롤링 액티비티. 액티비티라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책에도 설명을 되어 있지만 액티비티는 화면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젝트에서 무조건 요 빈 그 액티비티를 선택을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mpty 액티비티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액티비티 네임이 나오고 레이아웃 네임이 나옵니다. 이 부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구성은 액티비티와 그 다음에 레이아웃 이렇게 두 개 쌍으로 일단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르고 피니시를 누르면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리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툴들이 나오고 그러면, 개발도, 일단 그 언어인, 자바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것도, 개발의 한 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도 나오고,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실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고, 네, 빨간색도 좀 있으면 없어지고, 추가되는 보시면 이제, 게이지도 표시가 되고 그렇긴 한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좀 당황하셨을 텐데요. 그냥 우리가 이런 툴을 보면 많이 좀 사용을 해보고 많이 친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액티비티라는 것들은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전체적인 구성은 위에 이제 상단에 툴이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는 이제 어떤 각 파일들에 대한 경로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누르면 켜지고, 뭐, 기본적으로 윈도우 탐색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다양한 세팅에 대한 파일들, 그 다음에 코딩에 대한 파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분들은, 분들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본 폴더들은 여기 보이시는 매니페스트 파일이랑, 그 다음에 자바 파일 정도,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래들, 뭐, 요런 폴더들이 중요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어떤 소스나 뭐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 책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은 요쪽,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는 파일과, 그 다음에 여기는 직접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 메인 액티비티 파일, 그 다음에 여기 요거와 같은 쌍을 이루고 있는 액티비티 main.xml, 뭐, 요 레이아웃 파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윈도우 탐색기 형태의 어떤 각 파일 트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르면 오른쪽에는 뭐 코딩들이 나타나고, 다시 왼쪽에 이렇게 누르면 여기 해당하는 코딩들을 쓸 수 있으니까 파일, 내용,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툴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초보자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보시면 안드로이드 뭐 프로젝트 뭐 패키지 스토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하위에 대한 폴더 구분이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파일들이 어디 갔지? 되게 황당해 하시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또 별도로 이렇게 또 쭉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윈도우 탐색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상위를 볼 거냐, 하위를 볼 거냐, 뭐 라는 거에 대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오려면 안드로이드를 누르면 같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폴더에 대한 뭐 리소스 폴더나 자바 폴더에 대한 부분은 뭐 책을 보시면 뭐 어떤 기능들 할 수 있는 파일을 담아내는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는 됐고요. 여기 위에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 화면, 지금 뭐 저희가 만약에 이걸로 안드로이드 앱을 작성을 한 다음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안드로이드 툴을 실행을 하면 바로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좀 당황하실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여기에 파일을 누르고 클로즈 프로젝트를 누르면 다시 화면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까는 이제 전체 화면이 여기에 대한 전체 화면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대한 파일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쪽으로 다시 오려면 프로젝트 파일을 진행 중에 클로즈 프로젝트를 눌러서 닫으시면 이제 이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화면으로 다시 가면 아까 이제 그 화면으로 다시 왔죠.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프로젝트를 쭉쭉 만들어 본 거고요. 이것도 뭐 기본적인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 여기 지금 초록색 버튼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버튼이고요.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뭐 여러가지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여기 보면 셀렉트 디벨롭먼트 타겟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만들어 놨는데, 요 부분들은 책에 이제 어떻게 요걸 세팅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 화면,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뭐냐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앱을 만들거나 진행 중에 뭐 테스트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그러면 뭐 직접 우리가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통해서 뭐 PC와 연결한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뭐 실행을 하면 그쪽에 이제 뭐 휴대폰으로도 나오게 되겠지만, 뭐 여기 디바이스라는 부분들이 PC랑 연결을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맨날 개발할 때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러니까 PC와 뭐 전화도 오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은데, 항상 개발할 때마다 폰과 연결을 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상 머신, 뭐 일종의
가상 디바이스라는 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뭐 소프트웨어적인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넥서스라는 단말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단말기를 이전에 뭐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크리에이트 뉴 에뮬레이터, 예, 뭐 정식 명칭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라고 하는데, 뭐 요렇게 해서 뭐 특정히 원하시는 거를 정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책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충분히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OK를 누르면 저는 이제 넥서스라는 에뮬레이터를 설정을 해놓고 플레이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코드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상의 안드로이드 폰 화면이 뜨고요. 뭐 진행 순서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쪽에 지금 네, 뭐 돌아가고 있죠. 뭐 윈도우에서 그 물시계 돌아가듯이 지금 돌아갔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이렇게 나왔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폰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폰, 에뮬레이터, 아니 버추어 디바이스라고 해서 뭐 AVD라고도 하는데 책에서는 AVD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떴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단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위치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특별히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여기 타이틀이 보면 I am 앱이라고 아까 시작할 때 만들었죠. 자, 왼쪽에는 뭐가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제가 코딩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앱이 실행이 됐죠. 네,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이런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다시 이제 처음 화면으로 갔고요. 이렇게 보면 뭐 쭉 이제 그 앱 리스트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리스트 중에도 제가 IM 앱이라는 게 있겠죠. 네, 누르면 다시 실행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하시는 분 조금이라도 뭐 경험을 하셨다든지 뭐 다른 분야에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스타트 할 수 있는 뭐 헬로 월드만 하면 거의 다 했다라고 하는 헬로 월드가 보이고요. 뭐 왜 헬로 월드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헬로의 월드입니다. 네. 화면 이렇게 보이고요. 기본 디바이스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많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개선이 됐었는데, 구글이 처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만든 다음에 굉장히 느렸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 에뮬레이터를 할 수가 거의 없을 지경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좀 디바이스가 에뮬레이터가 빨라졌고, 그래서 뭐 그걸로도 개발 환경은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뭐 폰에 대한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돌리기도 하고요. 카메라 한번 눌러볼까요? 예, 카메라는 동작을 안 하네요. 뭐 볼륨 버튼도 있고, 뭐 확대, 뭐 뒤로 가기,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우선 안드로이드 제 책을 구입하셔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아시는 분들은 에뮬레이터와도 친해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쓸 수가 있고, 뭐, 확대도 되는군요, 확대도. 네, 별로, 뭐, 중요한 기능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메인 액티비티라는 게 있죠? 이게 주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 파일인데, 여기 리소스 폴더의 레이아웃을 보시면 XM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화면을 구성하는 거고요. 메인 액티비티는 직접 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자, 이게 왜 화면이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냥 코딩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하단에 보면 탭을 디자인을 누르시면 네, 화면이 네, 19, 네, 뭐, 이렇게 좀 버전을 맞춰주면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예,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책에 설명을 드렸지만, 뭐, 화면이 안 나오면, 이렇게 요게 이제, 뭐, API 19, API라는 거는, 일종의, 뭐,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뭐, 인터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떤,
그 뭐에 대해서 뭐 교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과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전을 좀 맞춰 보면 네,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보시면 뭐 테이블 레이아웃 버튼 뭐 이런 것들이 끌고 와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근데 네, 이렇게 보면 화면을 볼 수 있고요. 근데 뭐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 안드로이드는 아이폰과 달리 굉장히 일종의 화면에 대한 사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한 130개 이상 정도의 안드로이드 화면 사이즈가 다 틀리다고.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안드로이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XML 기반의 화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IT라든지 여러 가지 이쪽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면을 구성할 때 이렇게 어차피 뒷단에는 코딩이 있지만, 뒷단은 어차피 이렇게 컴퓨터도 인식을 해야 되니, 컴퓨터가 아는 언어인, 이런 어떤 코드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여러 가지 사이즈라든지, 레이아웃들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코딩들이 좀 많이 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배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딱 갖고 와서 이렇게 배치한다 해서 이 모양을 유지한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텍스트를 좀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DP, 여러 어떤 사이즈에 대한 단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 대한 화면 구성은, 레이아웃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 팔레트라고 있는데, 팔레트에 대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보단, 직접 코딩을 통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배치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화면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와 그 다음에 액티비티 메인.xml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대한 화면이 메인 액티비티와 연결이 된다는 거는 바로 여기 set content view라는 요 메소드를 보시면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요게 여기에 대한 코딩에 대한 화면은 이거와 참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 네, 그냥 기본적으로 5장 첫 번째 장까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 지금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한번 실행을 해서 아까 그 화면에 띄워넣어 볼까요? 자, 스튜디오가 진행이 되고요. 우측 하단 보시면 이렇게 파라미터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툴들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버그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프로그램과의 충돌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PC 환경이라든지 동일하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도 필요하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안 될 수도 있고, 반드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경우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버그라든지, 에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이제 나중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다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클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 클린 프로젝트를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쪽에 지금 어떤 실행에 대한 문제 들어가고 있는데, 웬만한 버그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코딩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버그 외에는
대부분 다 여기 클램 프로젝트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요 메뉴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여기 이렇게 아까 버튼을 눌렀으니까 이렇게 버튼을 올려놨었죠. 그래서 버튼이 하나 달려있네요. 아까 헬로월드에서 버튼 하나 이렇게 달려있네요. 자, 그러면 코딩을 한번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드릴까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패키지 네임이 있고요. 이 패키지 네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패키지 네임을 변경한다는 거는 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다른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다른 책이라든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초급 분들이 패키지 네임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패키지 네임에 대한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있는 내용들은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네, 바로 에러가 난다고 이렇게 빨간 줄이 딱 들어오네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임포트라고 써 있는 거는 뭐 외부에 대한 것들을 갖고 오는 겁니다. 외부라고 해도 결국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 있는 어떤 뭐 파일이라든지 뭐 첨부할 수 있는 함수들일 텐데 임포트라고 해서 뭐 자바 언어입니다. 자바 언어고요. 임포트라고 해서 뭐 요렇게 경로를 줘주면 뭐 갖고 오게 되고 그다음에 저기 뭐 OS 번들이라는 것도 갖고 와네요. 그러니까 임포트 여기에 대한 경로들 임포트 안드로이드 뭐 .os 번들 뭐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 있는 것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클래스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한 코딩을 진행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앱에 대한 코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익스텐드라는 거는 뭐 상속에 대한 개념이라고 뭐 자바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상속에 대한 부분 뭐 자바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코딩은 여기 이제 하단에 뭐 이쪽에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뭐 슈퍼 뭐 특별히 이렇게 자바 언어들은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뭐 특별히 이제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 이렇게 괄호와 시작을 하면 괄호. 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괄호가 여기서 닫은 거죠. 여기 괄호. 여기에 대한 괄호는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뭐 기본적으로 한번 아까 버튼을 한번 달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예제가 버튼을 누르면 네, 뭐 그 메시지 하나 뜨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버튼이죠. 네, 버튼 뭐 이렇게 대충 치면 이렇게 정해진 것들 이미 짜여진 그 내용들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버튼 뭐 일단 1이라고 할까요? 네, 버튼 find by id 네, 요 자바는 무조건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시는 세미콜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 1로 아까 버튼 1로 한다는 건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버튼 1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상황이죠. 텍스트 디자인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걸 한번 두 번 클릭해 볼까요? 버튼으로 되어 있네요. 버튼 아이디는 버튼. 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버튼입니다. 이건 뭐 XML 언어 기반으로 만든 건데 XML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 그 어떤 포맷 뭐 그런 뭐 문서에 대한 포맷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ML은 뭐 많이 아마 드렸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여기 ID 안드로이드 버튼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튼을 딱, 뭐, 스몰 버튼 한번 추가해볼까요? 이렇게 딱 추가를 하면, 네, 이렇게 아래 또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면, 네, 다시 버튼이 없어지고요. 네, 그래서 여기 아이디 버튼으로 이렇게 됩니다. 버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버튼명을 변경하려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변경해도 되고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버튼이라고 됐기 때문에 네, 버튼을 컨트롤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버튼 1이라고 선언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한 뭐 자바 부분은 형변환, 뭐 캐스팅, 뭐 이런 것들을 좀 자바 쪽에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 셋 클릭 이렇게 예, 뭐 넣으면 기본적으로 뭐 클릭 리스너 어머 예 이렇게 한 번에 되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온 네 물론 클릭 리스너 이렇게 있죠. 네, 아까 그 다시 한번 보시면 네, on 누르면 여기 i라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 상단에 임포트도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러와서 뭐 기존 파일이나 그 함수들을 불러와서 이쪽에다가 다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임포트라는 개념을 이렇게 해서 누르면 예, 이렇게 딱 됩니다. 자동으로 딱딱딱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쉽게. 아무래도 뭐 툴이 불편하면 개발자들이 사용하지 않겠죠. 자,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버튼을 쓸 거고요. 버튼은 그 레이아웃에 있는 그 버튼이라는 아이디 값을 쓸 겁니다. 그래서 셋업 클릭 리스너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버튼 1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의 행동은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주석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버튼을 누르면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버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까지죠.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네 여기에 대한 가로고요.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었죠? 자, 토스트라는 메시지를, 토스트라는 메시지를, make text, get application, 네, 여기다가 이제, 뭐, 쓰면 됩니다. 버튼이 눌러졌나? 네, 이렇게 하고 다시 한영 구분해 가면서 잘 쓰시면 되고요. 토스트 이제 뭐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토스트 메시지라는 거는 아이폰에는 있긴 한데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토스트 메시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드로이드 앱 사용하시다 보시면 이렇게 뭐 눌렀을 때 간단히 이렇게 딱 떴다가 사라지는 뭐 그런 방식에 대한 메시지를 토스트 메시지라고 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시간 얼마나 할 거냐, 딱 떴을 때 얼마나 보여주고 갈 거냐라는 부분은 뭐 쇼트, 예, 거기에 대한 길이를 정합니다. 뭐 쇼트냐, 뭐 롱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타입을 정하는 거. 뭐 롱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롱으로 했죠. 자, 그리고 점 이제 쇼 보여줘라, 뭐 이렇게. 네,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 줄을 여기 위에 한 줄, 두 줄, 세 줄, 아니 세 줄을 추가해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네, 그 온클릭 익스트라가 추가가 되면서 네, 버튼 다음에 토스트에 대한 인포트도 추가가 되네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된 거고,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요?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뭐 에러가 없으니까 특별히 뭐 에러가 나질 않네요. 네, 하단 보시면 다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쭉쭉쭉쭉 진행을 뭐 어떻게 하고 있고 앱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로켓이라는 부분들이 뭐 로그, 예, 로그 캣이군요. 로그 캣들이 쭉쭉쭉 아마 보여줄 겁니다. 네, 뭐 쭉쭉 나오죠. 자, 실행이 되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네, 버튼이 눌러졌나? 라는 텍스트가 가볍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앱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주 간단한 앱이죠. 토스트.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잘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흥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일단 재미를 조금씩 가져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는 아이디어에 앱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기능에 아이디어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버튼 정도 하나 토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서 앱을 만드는 거를 배웠다. 그러면 뭐 크게 만든 뭐 재밌는 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을 등록을 하면 배포에 대한 어떤 그 심사나 이런 거를 보지 않거든요. 애플은 한 2, 3주간의 내부 심사를 거쳐서 뭐 이건 안 된다 된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애플 외에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앱을 배포를 하면 뭐 언제라도 뭐 쉽게 배포가 되기 심사가 없이 거의 심사가 없다고 봐야죠. 뭐 바로 등록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기능에 맞추는 것보다 기능을 아이디어에 맞춰서 뭐 간단한 앱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재미를 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불과 몇 년 전에는 그 뭐 코골이 뭐 이런 거 뭐 코골이라든지 뭐 아이 뭐 잠자는 숨소리 뭐 이런 것들만 해서 뭐 초기에는 뭐 앱이 대박 났다고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거. 그러니까 기능을 아시는 분들이 그 기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재생산하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뭐 휴통 이런 거 뭐 기능들을 다 많이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토스트에서 이렇게 나오고 네, 뭐 랜드스케이프 포트레이트 저희가 정하지 않았으면 가로 세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주석 책에 소스 보면 이렇게 해서 코드 뭐 여기서부터 코드입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주석이라고 하는 건데, 네, 전혀 뭐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한글을 썼는데, 앞에 이렇게 두 개를 붙이고, 이렇게 쓰면 주석이라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저거는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코드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석은 어디에 쓰냐면,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가 코딩을 이것도 적용해보고 저것도 적용해볼 때 필요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에러가 나죠. 한글이기 때문에. 예, 또는 뭐 여기는 뭐 지금 저희는 뭐 초보자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그 코딩들만 하지만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은 막 이 파일 갔다가 저 파일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한번 경로를 한번 왜 이렇게 짜여진 거지 라고 막 찾아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뭐 이런 그 주석들을 많이 여기다 설명도 해놓을 수 있고요. 여기는 여기는 뭐 어떤 기능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이라는 거는 좀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주석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면, 이걸 이제 주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컨트롤, 우측에 그 슬래시, 그러니까 물음표 아래에 있는 슬래시를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G 하면, 네, 다시 원래대로 되죠. 뭐, 난 이만큼을 주석 처리할 거야, 그러면, 컨트롤 슬래시 다시 컨트롤 슬래시 하면 원래대로 됩니다.
이거는 여기 XML 동일하게 했고요. 버튼 하나 나 이 이름 안 하게 할 거야. 그러면 컨트롤 슬래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우측에 시프트 옆에 있는 물음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구간에 대한 주석에 대한 설명도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하실 때는 그냥 내가 주석 처리할 거라면 컨트롤 이렇게 하면 바로 됩니다. 윈도우 기준이고요. 맥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건지 모르는 경우가 뭐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여기다 뭐 이렇게 1초 되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본 거죠. 경우에 따라 뭐 지금 간단한 거지만 뭐 어떤 거 함수를 쓰고 싶거나 뭐 어떤 기능을 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지워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지우려면 원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복을 하려면 뭐 컨트롤 뭐 G도 있지만 그거 말고 컨트롤 G는 이제 뭐 계속 컨트롤 G를 하면 뭐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장이 안 되죠. 컨트롤 G는. 그래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한번 본 다음에 안 되면 나중에 이거를 지우고 네 이거를 네 이렇게 살리면 원복이 되는 겁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잘못했을 때 에러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까 돼 있었죠? 자 에러입니다. 에러. make text라는 건데 우리가 111을 붙여서 네, 에러를 만든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초보자들이 쉽게 빠지는 게 주성입니다. 주성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expected 에러 네 세미콜론 표시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앱을 누를 땐 종료를 한번 해보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죠.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필요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5장의 첫 번째 토스트를 만드는 거를 좀 해보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뭐 이렇게 개발을 잘 하거나 뛰어난 개발자가 아니고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기획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기획자도 뭐 개발자도 디자이너도 서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맡기고 서로가 대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다. 소스는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걸 짤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일단 알고 가도 충분히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화면도 보시고 초보자들이 항상 하기 싫거나 귀찮은 부분들이 화면에 대해서 빨리빨리 적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즐겁게 화면을 좀 접하고 장단 한번 쳐보고 여러 가지 기능도 눌러보고 실수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개발자 또는 기획자 IT 쪽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소스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뭐 시간이 닿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